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10월 19일입니다. 야 정말 세월 잘 갑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왔네요. 자 지금 남북 간의 안보 환경,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중대한 국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도박, 김정은의 이제 대규모 이제 전쟁에 파병하는 이 이슈가 현 시점에서요, 세계 뉴스 중에 원탑입니다. 미국 대선은 뭐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뜨거운 뉴스로서 제일 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이제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이렇게 파병한다는 뉴스, 이게 지금 어떻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이 뉴스를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조만간 이 뉴스가 모든 뉴스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새로운 어떤 안보 환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뉴스 양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요. 뉴스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하나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 이제 맥을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자, 북한 우크라이나 전에 특수부대 1만 2천 명 파병한다. 처음에는 3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3천 명 아닐 것이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파하고 있는데 최소 10,000명은 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게 유력합니다. 1만 2천 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병되는 이 군병력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월남전에 이제 그 파병할 때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A급 이제 이 병력을 파병합니다. 전투력을 갖춘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은 그야말로 이제 최강 클래스를 이제 보내는 거죠.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훈련 안 된 그런 어떤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내는 병력은 북이 이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강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병력들을 이제 보낸다라고 봐야죠. 이제 지금 그 나오는 이야기를 쭉 봐서는요, 김정은이가 이 이제 푸틴하고 완전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를 하는데, 이 병력이라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이렇게 다 파병하는 게 아니에요. 1차분, 2차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만 명 정도로까지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5만 명이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숫자입니다. 10,000명 정도 가지고는 전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겠죠. 어쨌거나 용병 역할을 지금 하는 거고요. 단순한 또 용병이 아니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 동맹으로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 있었지만 북은 사실 그런 동맹은 없었어요. 그냥 전략적 동반자 정도였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인 동맹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제는 조약을 또 그렇게 체결할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을 체결한다. 이거 정말 심각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저렇게 되면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북과 남과 북, 우리 이제 한반도가 우리 자신들의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은 영원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북한군 내달 1일 크루스커 투입이 된다. 지금 벌써 최전방에 일부 지금 투입되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죠. 이제 그 병력은 약 한 3,000명 정도 혹은 1,5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전투를 수행하자면 그런 작은 단위로는 어렵고요. 적어도 1개 4단 이상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10,000명 정도는 잡아주는 거죠. 자, 북한이 러시아 위에 파병한 폭풍군단은 최정예 특수부대다. 그럴 겁니다. 북한이 또 유난히 특수부대가 많은 그런 군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군단은 옛날부터도 뭐 자주 언급되던 그런 어떤 군대인데요. 최정예로서 뭐 무장 수준이라든가 훈련 수준이 최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북한 러시아 파병 긴급 회의를 지금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이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를 제공한다. 천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지지율도 그렇고 악재만 계속 터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언론이 그런 식으로만 반응해서 그래요. 뭐 좋은 뉴스는 도대체 내보내지를 않고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냥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요. 전부 정쟁 위주로만 자꾸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한국식 민주주의도 갈대같이 갔다. 이런 식이면 이제 국가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직 그냥 뭐 이게 정쟁만 다룹니다. 정쟁만. 여당 안에서 일도 정쟁만 다루고 여야 간의 이 관계도 전부 정쟁만 다루잖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요.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이 정권을 담당하는 주역으로서 어떤 이니시티브를 쥐어야 될 텐데요.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드디어 그 계기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걸로 대통령에게 어떤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운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종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예언한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2025년에 통일된다는 거야. 2025년 내년이잖아요. 그게 만일 진짜 맞으면은 윤 대통령에게 진짜 천운이 완전히 열리는 거지. 완전히. 근데 그것은 제가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진짜라면은 하늘이 안배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죠? 2025년 예언해 놓은 게요. 적어도 5개가 넘더라고. 5개가. 2025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일단은. 자, 아무튼요. 대통령실에서는 가용수단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까? 결국은 우리도 뭐 군병력을 파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나토도 군병력을 파병하는 건 아니에요. 무기를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비살상 무기에 한해서 지금 지원한다 그랬는데 푸틴이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한국이 만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중대 결단을 하겠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 대한 일종의 위협인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관계, 위험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일도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불편한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북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여론이 아마 들끓을 겁니다. 이제 무기 지원을 놓고 말이죠. 한국산 무기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게 많거든요. K2 전차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이런 것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알트란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벌써 여러 번 요청도 하고 그랬었죠. 자, 가용수단 총동원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뭐 반전이잖아요. 뭐 어쨌거나 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인데 이들에게는 이번이 또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내세우는 그들 특유의 그 평화 장사꾼 같은 그런 기질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간에 아주 대치하는 상황이 열리잖아요. 그런 국민 여론도 움직이겠죠. 저는 이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이제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저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살상 무기 지원 정도를 허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에서 경론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국 주도권 같은 것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니시티브를 대통령이 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나토 수장 북한 파병에 한국과 긴밀 접촉하고 있다. 확인 불가 바뀔 수도 있다. 자, 이 나토 입장에서도요. 자기들만의 힘으로 지금 버거운 거예요. 상대가 러시아라서 그래요. 러시아 같으면 미국이 직접 붙어도 말이죠.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전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국제전을 하는 정도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터진 거죠.
자, 북한, 러시아, 북러 혈맹으로 묶이나 파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격변한다. 제가 모두에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뿐 아니고요. 동북아 안보 질서 자체가 크게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일본도 이번에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런 어떤 공격성, 침략성, 파병이지만 저것도 결국은 어떤 공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북의 이제 저런 행위가 결국 일본의 무장 능력을, 무장 수준을 훨씬 더 앞당기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뭐 러시아도 뭐 직간접으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어떤 안보 질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군비 정강 혹은 그 전쟁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고조되겠죠. 자, 북한 최정예 폭풍군단 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만 한 5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인데요. 정말 대규모 파병이긴 하죠. 요즘 미국도 말이죠. 전쟁을 수행할 때 보면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병력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 미국은 뭐 그 물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담은 되지만요. 뭐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기도 어쨌거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서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여권들이 여론의 눈치를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가령 이제 전쟁에서 이제 군인들이 죽어나간다라는 뉴스가 자꾸 이제 올라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 처음에는 개입을 하겠지만 미국 내부의 여론이 더 중요해요. 거기는. 다 그렇더라고 요즘. 전부 발표입니다. 단기간이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은 미국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나중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군수 물자 정도, 무기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직접 병력이 와서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과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국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싸울 때 이제 저쪽에 중동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미 세력들이 전술이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끌자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테러 같은 방식을 통해서 미군을 자꾸 이렇게 살상하는 거죠. 그런 뉴스가 미국 이제 조야에 알려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여론이 확화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전에 대한 어떤 여론이 확 열게 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장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폭풍 군단하면 옛날부터 자주 언급됐던 그 나름의 최강 군대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라는 다수의 여러 가지 소식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이거는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스방도 벌써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방은 스방 나름의 또 다른 어떤 정보 루트를 통해서 북한군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러시아 해군 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 소속 AN 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대규모로 이송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대형 수송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 전장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전쟁은 끝난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것을 가상해서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하는 인물,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인물 2명이 바로 푸틴하고 김정은이에요. 시진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다만 이 푸틴하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하고 또 뭐 푸틴하고 김정은이 트럼프와 이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죠.
당시 대통령이 또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트럼프가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쟁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대로 끝나버리면 손해예요. 땅을 많이 뺏겼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마지막 끝내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도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전쟁 오래 안 간다. 트럼프가 곧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길어봐야 몇 달이다. 그 사이에 얻을 건 얻겠다. 딸 건 따내겠다. 러시아로부터 다 갖고 오겠다. 이런 거죠. 계산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전부. 북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핵잠수함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수호이 57 이런 것들 그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거는 미국의 F-35와 맞먹는 성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지금 갖지 못한 너무 무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북한의 문제는 그 노후화거든. 그래서 병력 숫자 많고 뭐 무기 많아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에게 게임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주고받는 그걸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도박이지만 김정은으로서도 한판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단 전제가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김정은의 명운을 제쳐가는 최악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획득한 북한 다연장 로켓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네요. 북한 무기를 선적한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출항하기 전 대기하는 모습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아쿠티아 공화국 주민 왼쪽이고요.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 모습으로 위장한 북한군 이런 식으로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윤 대통령에게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보고요. 북한에 긴급 안보 회의를 이제 개최했고요. 필요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기질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저는 살상무기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번에 상당한 어떤 그 점수를 딸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어지면은 해리스로 이어지면 더더욱 효과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이게 조금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주도권을 이제 쥘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전국 주도권을 놓쳤잖아요. 다시 쥘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서울지도 이제 펼쳐놓고 한국은 적국이다.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만일에 이 북한으로 쳐들어온다거나 어떤 도발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참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달더라고요.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이런 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국이라 규정하면서 이제 너희들과 우리는 같은 핏줄이라도 그냥 남이다. 적국이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이것이 김정은이 말이죠.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는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번에 이제 이 병력 이렇게 파병을 하면 그 파병된 병력들이 전부 MZ 세대들이잖아요. 북한에도 MZ가 있대요. 우리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존의 그 북한의 사고방식 그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떤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젊은이들이 있죠. 이제 그들이 이번에 대규모로 이제 파병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현장에 투입된 병력들 중에요. 상당수가 지금 이탈했다. 탈출했다. 그러니까 그 이탈해 가지고 서방진영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보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많아요. 정보가 또 열리고 새롭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거기는 용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그 월급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 갔을 때도 파병 군인들에게 월급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죠. 물론 그게 100%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북은 말이죠. 이거를 북이 다 가져가 버려요. 북 정부 당국에서 김정은이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걸 알게 되면 그 군병력들이 상당한 어떤 실망과 함께 분노가 일면서 거대한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군 전체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일대 위기가 온다. 이런 어떤 진단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런 어떤 무리수를 통해서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본 북한은 이런 게 최초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파병 자체가 최초고 이런 도박수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어떤 자충수로 작용한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기도 합니다. 북을 아무리 옛날처럼 이렇게 강화된 어떤 그런 권력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조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 많이 이완되어 있고 느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제 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멍이 많이 뚫린 거죠. 그래서 벌써 언론사들 기사 이런 걸 쭉 보면요. 김정은이가 지금 파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군부 내부의 동료 그리고 지금 그 이탈하는 그것이 벌써 일어났다고 하는 그 서방진영의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확인해 줬고 실제 그것이 인제 번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유행병처럼 확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도 드디어 무너질 수도 있다. 인제 이런 어떤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저도 그런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것은 북의 붕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거대한 천운 일각에서 예언서 혹은 예언에 따르면은 2025년에 드디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라는 그것하고도 연결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아무튼 이런 대형 초대형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전국 주도권이 에 대통령에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말이죠.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인제 주시하면서 어 그때그때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